안녕하세요. 오늘은 MCP 서버 구현 STDIO 완벽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STDIO 방식 통신부터 실전 구현까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총 6가지입니다. STDIO 프로토콜의 기본 이해부터 시작해서 프로세스 간 통신, JSON RPC 프로토콜, CLI 도구 통합, 디버깅 전략, 그리고 실전 MCP 서버 구현까지 체계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STDIO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STDIO는 스탠다드 인포트 아웃포트의 약자로 프로그램이 외부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표준 입력 스트림인 스트딘으로 데이터를 입력받고 표준 출력 스트림인 스트다웃으로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에러가 발생하면 표준 에러 스트림인 스트데어를 통해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왜 MCP에서 STDIO를 선택할까요? 가장 큰 장점은 네트워크 설정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방화벽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구현 자체도 매우 단순합니다. 특히 로컬 환경에서 MCP 서버를 실행할 때 가장 안정적이고 빠른 통신 방식입니다. 프로세스 간 통신 구조를 살펴봅시다. MCP의 STDIO 통신에서는 부모 프로세스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고 자식 프로세스가 서버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면 파이프를 통해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줄 단위로 전송됩니다. 노드 JS에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코드를 살펴봅시다. 스폰 함수를 사용해 MCP 서버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스튜디오 옵션을 파이프로 설정하면 입출력을 파이프로 연결합니다. 서버에 스트다웃의 데이터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면 서버에서 보내는 응답을 JSON으로 파싱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JSON RPC 2.0 프로토콜을 알아봅시다. MCP는 이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모든 요청에는 JSON의 버전, 호출할 메서드 이름, 파라미터를 담은 퍼럼즈 객체, 그리고 고유 식별자인 ID가 포함됩니다. 응답에는 성공 시 리절트가, 실패 시 에러가 반환됩니다. JSON RPC 요청과 응답의 실제 형식을 보겠습니다. 요청에서 JSON의 는 2.0으로 고정하고 메서드에 호출할 기능 이름을 적습니다. 퍼럼즈에 필요한 인자를 전달하고 ID로 요청을 구분합니다. 응답에서는 같은 ID를 사용해서 어떤 요청에 대한 응답인지 매칭합니다. STDIO 통신에서 중요한 것이 메시지 구분입니다. 계획 문자가 메시지의 끝을 표시합니다. 즉, 한 줄에 하나의 완전한 JSON 객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버퍼링과 파싱 로직을 올바르게 구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메시지 버퍼를 처리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빈 버퍼 문자열을 선언합니다. 스트딘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버퍼에 누적합니다. 그리고 while 루프로 계획 문자를 찾아 메시지를 분리합니다. 계획까지의 문자열을 잘라내서 JSON으로 파싱하고 핸들러에 전달합니다. CLI 도구 통합 전략을 살펴봅시다. MCP 서버의 CLI 도구를 통합하면 기존 터미널 명령어를 AI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Git, Docker, 큐벡틀 같은 도구들을 MCP 도구로 랩핑하면 AI가 직접 이 명령들을 실행하고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CLI 명령을 실행하는 유틸리티 함수입니다. 차일드 프로세스의 exec 함수를 프라미CP로 감싸서 비동기 함수로 만듭니다. 트라이 캐치로 명령 실행을 감싸고 성공하면 스트다웃을 반환하고 실패하면 에러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깔끔하게 비동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STDIO MCP에서 디버깅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트다웃은 이미 프로토콜 통신에 사용되기 때문에 디버그 로그를 스트다웃으로 출력하면 프로토콜이 깨집니다. 따라서 모든 디버그 로그는 반드시 스트데어로 출력해야 합니다. 콘솔 베러를 사용하세요. 디버그 로깅 패턴입니다. DBOG 환경 변수가 설정되었을 때만 로그를 출력하는 디버그 함수를 만듭니다. 콘솔 베러로 출력하면 스트데어로 나가서 프로토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응답을 보낼 때도 디버그 함수로 로그를 남기고
콘솔 블록으로 실제 응답을 전송합니다. 에러 처리도 중요합니다. JSON RPC 에러 응답에는 코드, 메시지, 추가 데이터 필드가 들어갑니다. 표준 에러 코드를 사용하면 클라이언트에서 적절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32700은 파싱 에러, -32600은 잘못된 요청, -32601은 메서드를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에러 응답을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create error response 함수는 ID, 코드, 메시지, 데이터를 받아서 JSON RPC 형식의 에러 객체를 반환합니다. 사용 예시처럼 요청한 메서드를 찾을 수 없을 때 -32601 코드로 에러 응답을 생성합니다. 실전 MCP 서버의 기본 구조를 살펴봅시다. 세 가지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이니셜라이즈는 서버 초기화 핸드쉐이크입니다. 둘째, 툴즈 리스트는 사용 가능한 도구 목록을 반환합니다. 셋째, 툴즈 콜은 실제로 도구를 실행합니다. 각 기능은 별도의 핸들러 함수로 분리합니다. 메인 핸들러 코드입니다. 핸들러즈 객체의 메서드 이름과 핸들러 함수를 매핑합니다. 핸들 메시지 함수에서 요청의 메서드를 보고 적절한 핸들러를 찾습니다. 핸들러가 없으면 -32601 에러를 반환하고 있으면 해당 핸들러를 실행합니다. MCP 도구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도구에는 name, description, import 스키머가 필요합니다. name은 고유 식별자이고 description은 AI가 도구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합니다. import 스키머는 JSON 스키머 형식으로 파라미터를 명세합니다. 도구 정의 예시 코드입니다. execute command라는 도구를 정의했습니다. description의 터미널 명령어를 실행한다고 설명합니다. input 스키머에서 커맨드 파라미터를 스트링 타입으로 정의하고 required 배열에 추가해서 필수 인자로 지정합니다. AI가 이 스키마를 읽고 적절한 인자를 전달합니다. 실전 팁으로 타임아웃 처리를 알아봅시다. CLI 명령이 오래 걸리면 MCP 클라이언트가 응답 대기 중 타임아웃 될 수 있습니다. 긴 작업은 비동기로 처리하고 가능하다면 진행 상황을 클라이언트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명령어에 적절한 타임아웃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안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CLI 명령 실행 시 사용자 입력을 검증 없이 실행하면 명령어 인젝션 공격에 취약합니다. 허용된 명령어 목록을 화이트리스트로 정의하고 인자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세미콜론이나 파이프 같은 위험한 문자는 이스케이프 처리하세요. 마지막으로 실전 활용 사례입니다. stdio MCP 서버는 로컬 개발 환경에서 특히 강력합니다. 기트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파일 시스템을 검색하고 분석하거나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실행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AI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MCP stdio 서버 구현의 핵심 개념들을 살펴봤습니다. stdio 프로토콜의 기본부터 JSON RPC 통신, CLI 통합, 디버깅 전략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직접 실습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MCP 서버를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